자, 안녕하십니까. 합격신학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현대운문문학 뽀개기 1, 시적 하자와 시적 대상 파악하기 편입니다. 현대시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실제 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번에는 2018학년도 수능으로 출제되었던 운문문학들을 토대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답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런 거죠. 시를 읽게 되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유형을 토대로 해서 뭘 파악하는 겁니까? 시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읽기 전략을 수립한 다음, 그 다음에 그 전략을 토대로 뭡니까? 시를 독해하는 거죠. 이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을 토대로 시를 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 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읽는 것이 좀 전략적인 독해 방법이 될 것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작품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섣달에도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옥사의 강 건너간 시가 나왔었죠. 저 나에는 이렇게 김광규의 묘비명이 출제되었습니다. 다가 우리가 나왔던 이론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기존의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는 이론 부분이 앞쪽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제 시가문학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가부터 먼저 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론을 읽지 않은 상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론이 다에 나오더라도 다를 먼저 읽는 것이, 이론편을 먼저 읽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론 부분을 먼저 읽자. 제시문이 복합적으로 가나 다가 나오고 이론 부분이 나오면 이론 부분을 먼저 읽고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름 아닌 공통점 문제였습니다. 예상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공통점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가 작품을 읽고 나면 먼저 선택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작품을 독해한 후 그 다음에 선택지 제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거란 것은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자, 공통점이라 했으니 기본적으로 가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와 나를 둘 다 읽게 되면 헷갈리죠. 이 부분이 있었던지 없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을 읽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구별하는 것이 훨씬 정확성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문제는 반드시 선택지 한 작품을 읽고 선택지를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 작품을 읽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A에서 자 보시면 A에서 기억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A 부분에서 기억 미음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작품 속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앞뒤 상황을 보자. 앞뒤 문맥적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문맥적 의미를 판단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이것은 작품을 읽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2번 문제. 자, 가의 노래와, 그죠?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시어죠. 시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뒤 풀이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 시어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요. 그러니까 이 시어들을 수식하고 있는 말이나 서술하고 있는 말을 중심으로 이 시어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시어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이제 작품을 문제를 봤습니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래나 묘비명이란 시어를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21번 문항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보면 문맥의 앞뒤를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공통점 문제는 한 지문을 읽고 먼저 제거해 나간다. 그러니까 다 읽고 풀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다부터 읽어가면서 이론 부분에서 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뭐를요?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낸다고 했습니다.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낸다고 했죠.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를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 자, 반영 얘기죠. 현실을 뭐 한다는 겁니까? 반영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 나누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어야 할 현실, 구분할 수 있다. 자, 다시요. 비문학을 읽을 때입니다. 비문학을 읽을 때, 뭐 이론도 비문학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A와 그죠? A와 B를 구분하고 있어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있는 거냐? 있어야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한 것을 말하고, 후자는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A 부분은 이게 핵이죠. 됐습니까? 어떻게 하려는 얘기입니까? 읽어낸 결과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떻게 하려는 얘기입니까? 일상적 진실과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A 부분입니다. 시를 읽으면서도 일상적 진실이냐, 지향하는 진실이냐, 이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한편 시에 대한 시쓰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 한편이란 말은 앞에 정보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한 문제 출제할 겁니다. 뒤에 걸로 다시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시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그 시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쓰기 상황. 자, 뭐예요? 이제 시쓰기라는 걸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시쓰기나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묘비명이라는 작품과 연결될 겁니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시가 뭐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노래나 또는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시를 뭘로 표현한다는 건? 노래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나오면 노래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시는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거죠.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서 이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건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 어떤 태도요? 자기 성찰의 태도가 드러난다. 두 번째 내용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것은 시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반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영의 대상이 뭐다? 시석의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때는 시가 뭐가 나타난다? 노래로 표현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난다?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자기 성찰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이론 부분을 먼저 초점을 맞추셨으면 물론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A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 부분이라 묶어져 있으니까 A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가봅시다. 자, A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A에서 기억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A의 관점에서겠죠. A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가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A의 관점에서 기억 미음을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일 겁니다. 자, 작품을 모르면 이해 못하는 내용이라 작품을 독해하는 수밖에 없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부터 읽어야겠죠.
자,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압록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 자, 이 밤이 뭐예요? 네, 시간적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그냥 등장하진 않죠. 이 시간적 배경은 뭘 드러내는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시간적 배경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뭐라고요? 화자의 처지를 형성한 거다. 자, 그럼 화자의 처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쨍쨍 얼었다. 보름달이다. 섣달이다. 춥다는 얘기예요. 화자의 처지가 춥다는 얘기입니다. 춥다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정적 현실이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부정적 현실이다. 자, 펜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좀 잘 보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부른 노래를 강 건너 갔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뭐 하는 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노래를. 그죠? 문제 출제됐네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강 건너 갔대요. 확산되었던 얘기 아닙니까? 확산되었던 거죠.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부정적 현실입니다. 노래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둘 중류죠.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희망의 노래이거나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절망의 노래이거나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장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 연을 읽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연을 읽어보니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다한 곳. 이 공간적 배경 아닙니까? 공간적 배경입니다. 사막이 닿아있다는 것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공간적 배경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긍정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사막이란 것은 생명이 지탱하기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강 건너 하늘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곳을 향해서 노래가 날아간 거죠. 내 노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비같이 날아갔어. 자, 이 비유적 표를 썼는데 뭐가 제비같이? 노래가 제비같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를 제비에 비유하고 있는데 제비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노래의 속성이 나오겠죠. 제비는 봄을 찾아가는 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노래는 어딜 찾아 날아갔던 봄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희망과 절망 중에 어느 걸로 희망의 노래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부정적 현실인데 얘는 뭐 했다는 겁니까?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 이 말 아닙니까?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 그죠? 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극복, 의지 뭐 이런 거를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게 자세지 않습니까? 자세. 자,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배경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 시적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나 이런 걸 추리하죠. 화자의 태도를 토대로 뭡니까?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화자는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극복하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희망의 노래를 불러서 극복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못 잊을 계집애. 자, 이 못 잊을 계집애는 어떤 겁니까? 집조차 없다기에 집이 없는 대상이에요. 이 대상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상입니다. 확장 해석해 보시면요. 이 계집애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왜요? 작가 누구예요? 이육사잖아요. 일제강점기 작가란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긴 상태를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유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가기는 같지만 주체를 찾아보세요. 누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노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린 날개가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타서 죽는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노래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 죽겠죠. 뭐 하는 겁니까? 추측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상황을 추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아간 곳이 어딘 겁니까? 사막이고요. 집조차 없는 곳이고요. 자,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래불에서 타서 떨어져 죽을 수, 절망적일 수도 있다는 거, 절망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이 시는 뭡니까?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당히 절망적으로 판단하게 된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가봅시다. 뭐라고 됐어요?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에 덮여. 사막이 어디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자, 별들이 조상이라는 단어는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남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러니까 별이 우리를 위로하러 온 거 아닙니까? 물 먹은 별이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긍정적 상황이 아니란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별이 우리를 조문 올 정도의 조상 올 정도. 얼마나 절망적 상황입니까? 절망적 상황을 표현한 말이죠, 이게. 그죠? 자, 그런데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느니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옛일은 뭡니까? 노래 부르던 일입니다. 노래 부르던 일을 무지개보다 아름답게 짜낸 거잖아요. 밤이 되니까 다시 이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한 가락은 여기 두고 한 가락, 이 가락은 뭐예요? 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닌 겁니까? 노래. 그죠? 자, 다지문에서 봤던 노래, 이건 뭐 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노래가 여기도 있고 또 어디 가겠어요? 강 건너 가는 거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절망적 현실이잖아요. 절망적 현실을 이 사람은 그냥 절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 죽더라도 또 부른다는 얘기니까 노래를 지속적으로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지속적으로 가지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육사답죠. 내가 부른 노래가 그 밤에 강 건너갔다. 이 부정적인 시대이지만 강을 건너가서 계속 이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좀 확장펜을 사용해서 좀 두꺼운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시적 배경 같은 것을 토대로요. 이 배경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적 상황이 판단되면 이 시적 상황을 토대로 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시어의 의미들을. 물론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앞뒤 구조를 다 봐서야겠잖아요. 수식어라든가 서술어를 통해서 시어의 의미를 같이 파악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시어의 의미가 파악이 되면 자, 시어의 의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을 토대로 또 뭐 심리라든가 화자의 어떤 정서를 파악해내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빠진 부분을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뭘 못했냐 우리가 지금 내용은 파악했는데 표현법 같은 것을 잘 보지 않았단 말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제목부터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노래가 살아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강 건너간다는 것은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드러납니까?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이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살아있지 않는 화류법이죠. 살아있지 않는 대상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또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노래니까 이 노래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적 화자의 여기다 쓸게요. 시적 화자가 있어요. 그런데 시적 대상이 있겠죠. 여기서 대상 뭡니까? 노래 아닙니까? 노래. 이 노래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냈다. 이 말 아닙니까? 가리니까 좋나요? 예. 자, 이제 가시를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공통점 문제 풀어야 된다 했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 공통점 문제를 향해서 갑니다.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네. 왜 다 이렇게 됐지? 이거? 이럴 수도 있죠. 네. 봅시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이거 일단 아니네요. 풍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죠? 없죠. 시대 현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서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노래란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풍자적이다? 비판한다? 아니죠. 1번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가만 봐도 일단 1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지 제거를 해야죠.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면서 화자의 의지를 걷자. 의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유산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이건 좀 이따 다시 앞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적 대상 노래잖아요. 노래. 생명력 부여. 생명력 부여. 의지주는 존재. 가장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바로 적어줘. 현실에 대한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까?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비판하는 건 아니죠. 반어적도 없어요, 사실은. 자, 일단 가려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자, 이제 마지막 2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 있는지. 유산 식구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봅시다. 유산 식구 있습니까? 뭐 강 건너 갔소랑 부저 되겠죠. 강 건너 갔소. 그죠? 뒤에 보면 강 건너 갔소. 예.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럼 이제 두 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나를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나름 21번 문제도 보면 기억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기억의 해당 사항이 미을까지 다 있죠. 기억부터 미음까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죠. 됐죠? 기억과 쨍쨍 얼어도 조이던 밤. 니은 사막도 당한 곳. 자, 여러분은 수능 프린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을 계속 움직이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우니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찬 쨍쨍 얼어붙은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요. 화자나 인물이 찬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배경은 다 어떤 거랬습니까? 처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다음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 직면하게 될 게 뭐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맞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자, 디귿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디귿은 보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다 죽겠죠. 죽음의 상황 가정한 거 맞습니까? 죽겠죠. 자가 가정 아닙니까? 화자에 닥친 일상현실이 절망적 상황, 자, 일상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 물론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그럴 수 있다. 자,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현실에 희망적으로 자, 리얼 가보겠습니다. 리얼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이라고 했어요.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죠.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이다 못해 누구까지 온다고 자연물조차도 뭐 한다는 겁니까? 조상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망적이지 않죠. 4번이 틀렸죠. 자, 가 지문 읽고 바로 하나 푼 거잖아요, 이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나 읽고 났으면 어떻게 되고 다까지 읽었으면 또다시 가를 가서 다시 확인해야 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나시를 통해서 나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